어머님이 청소 일 하신다고 했지? 요즘 세상에 직업 안 가리는 거 알지만 결혼은 좀 다르잖니. 어머님,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그게 제게는 자랑입니다. 소연이 아빠로서 우린 소연이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어. 솔직히 집안 차이는 무시 못하겠구나. 민수 씨, 나도 그냥 너무 놀랐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 가족은 내 어머니를 무시한 거야. 그걸 모른 척하는 네가 더 낯설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직업이 청소부라 하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예비 며느리와 가족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의 오래된 골목, 붉은 벽돌로 된 작은 2층 건물 1층에는 정심 크린이라는 이름의 청소 용역 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간판 옆에는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그 안에서 분주히 출근 준비를 하는 윤정자 씨 64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자 씨는 이 업체의 대표이자 현장 직원이며 두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맨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삶을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른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정자 씨는 늘 허리와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 물통, 세제, 그리고 오래된 걸레 한 무더기가 담긴 가방을 챙기며 마음속으로는 오늘 청소할 곳의 구조와 순서를 그려보곤 하죠. 남들이 꺼리는 일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장소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키우자라는 다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한증막 같은 실내에서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어가며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일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반대로 이런 일도 사람이 하나? 하는 말은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오래도록 아팠습니다. 그래도 정자 씨는 그 어떤 날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환한 얼굴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손에는 세제 냄새가 배었지만 그 손으로 차려낸 저녁 밥상에는 늘 정성과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세월, 정자 씨는 어느새 지역에서는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인정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이 작은 청소업체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아낸 시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낸 윤정자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첫째 민수 35세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길을 걷던 조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며 친구들에게 인기 많던 아이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엄마, 나 공부해서 꼭 어깨 펴게 해줄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수는 결국 정읍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도 언제나 제 시간에 출근하고 야근이 있어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동료들과 협력하는 태도로 인정받고 있죠. 정자 씨는 아들이 처음 사원증을 달고 사진을 찍어 보냈을 때 조용히 혼자 웃으며 그 사진을 오래도록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민수는 직장 생활 10년 차가 되면서 점점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인연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운동 트레이너로 일하는 여성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였지만 성실하고 단단한 민수의 모습에 그녀가 먼저 관심을 보였고 둘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정자 씨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수는 마치 소년처럼 머리를 긁적이며 엄마, 아직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정자 씨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더라. 마음 따뜻한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민수는 마침내 정자 씨에게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했고 어딘가 설레는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정자 씨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래. 그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라며 덤덤한 척했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아들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구나. 싶어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혼자 안방에 앉아 손때 묻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아이 둘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참 많이도 울고 참았던 세월이 떠올랐고 그렇게 웃으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가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던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김소연 33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유명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뚜렷한 이목구비에 길게 풀어내린 생머리, 허리선이 잘록하게 드러나는 운동복 차림에 그녀는 세련됨 그 자체였고 그 당당한 발걸음과 눈빛에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란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은 유통업 관련 사업을 하며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에 부드럽고 공손하면서도 경계심이 강하고 타인의 배경을 은근히 살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외모와 체형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센터 회원들 중에는 연예인이나 기업 CEO도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의 수수한 외모와 말수가 적은 태도에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뭐든 빠르게 변하고 과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민수는 꾸밈 없고 단단해 보였고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배려해주는 민수의 태도에 서서히 마음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수의 집안 환경이나
가족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정자 씨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런 건 나중에 들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볼 날이 많은데. 라며 슬쩍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민수가 종종 퇴근 후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엄마가 싸준 거야. 김치 진짜 잘 담그셔. 라고 말할 때에도 소연은 웃으며 진짜 가정식 스타일이네. 라고 받아쳤지만 그 속에선 자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세계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척했지만 속마음에서는 결혼은 현실이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고 그런 기준 속에서 그녀는 민수의 배경을 자연스럽게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따뜻하게 바라보았고 정자 씨 역시 요즘 아가씨들은 참 당차다. 라며 내심 기대도 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정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매년 그랬듯 작은 반찬통에 손수 담근 불고기와 멸치볶음, 정갈하게 지은 흰쌀밥에 김치 한 종지까지 곱게 담았다. 직접 지은 생일 미역국은 따로 보온병에 담아 뚜껑을 2번이나 더 씌우고 유산지로 감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천으로 싸서 가방에 넣었다. 남들은 나이 30이 넘은 자식에게 도시락을 싸는 걸 유난스럽다 할지 몰라도 정자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세월과 그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서울로 가는 아침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정자 씨는 새벽같이 정읍 터미널로 향했고 2시간 반 남짓한 길을 달려 도착한 서울은 분주했지만 그녀는 그 거리 하나하나가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수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는 작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회사 앞 벤치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정자 씨는 자꾸만 도시락 싸맸던 천을 매만졌다. 그러다 민수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정자 씨는 마치 소풍 나온 초등학생처럼 얼굴이 환해졌고 민수도 놀란 얼굴로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엄마, 갑자기 왜 올라오셨어요? 하며 웃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어깨에 명품 가방을 맨 고운 옷차림의 그녀는 다름 아닌 소연의 어머니였다. 딸과 점심 약속이 있어 잠시 일찍 도착한 그녀는 우연히도 멀리서 정자 씨와 민수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엔 무심코 보다가도 정자 씨의 옷차림과 행동, 손에 묻은 자국, 그릇의 흔적 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멈칫한 채 조용히 굳어갔다. 그 순간부터 어떤 판단이 그녀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소연에게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말투가 조심스럽고 어딘가 건조했지만 민수는 별 의심 없이 그녀가 알려준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소연뿐 아니라 소연의 부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동석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소연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대.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 초반엔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소연의 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듯한 얼굴로 민수의 근황을 묻고 아버지는 짧은 대답만 이어가며 묘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말을 꺼낸 건 소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물잔을 손으로 매만지며 망설이다가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듯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어머님께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물론 일이 귀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소연이 결혼할 사람의 집안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이었으면 한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아무리 민수 너가 괜찮아 보여도 청소부 집안에 우리 소연을 시집 보내긴 어렵겠구나. 말끝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가볍게 흔들렸다. 말을 잇기 어려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묵직한 침묵이 자리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민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를 향한 무례이고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기분으로 다가왔다. 소연은 옆에서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녀가 가족의 편에 서 있음을, 그리고 이 대화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말들이,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며칠 후 민수는 소연에게서 짧은 문자를 하나 받았다. 잠깐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에 민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커피숍.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 줄 알았던 소연은 오늘따라 어딘가 차가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입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는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말수가 줄어 있었고 손끝은 커피잔을 쥔 채로 자꾸만 테이블을 두드렸다. 잠시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이 입을 열었다. 그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직설적이었지? 말투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근데 사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민수 씨랑 내가 너무 다르긴 한 것 같아.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소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민수 씨 어머님 청소 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난 좀 놀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또렷했다. 나 사실 그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사랑도 노력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현실적인 계산과 기준, 그리고 민수의 진심을 무시한 결론뿐이었다. 민수는 침묵한 채 고개를 조금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미안해.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 아무래도 우리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섰고 마지막까지 민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민수는
식지 않은 커피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갑고 부드럽게 포장된 이별의 말들은 오히려 더 깊게 박히는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그날 민수가 느낀 무력함과 씁쓸함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날 민수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진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언제나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꿋꿋하게 견디며 앞을 향해 걸어간다. 민수가 조용히 이별의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동안 윤정자 씨는 변함없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돌아온 날도 마음이 무거운 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현장을 향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니까 오늘도 한 집 한 집 정성껏 하자.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의 일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대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정자 씨의 청소 용역 업체는 정읍 시내 곳곳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병원, 학교, 식당, 공장 그녀가 청소한 곳은 하나같이 반짝였고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손길은 점점 더 많은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처음에는 정자 씨 혼자 일하던 업체였지만 일이 점점 많아지자 이웃 아주머니 1명, 2명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녀는 본인의 방식 그대로 청소를 단순한 일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을 되살리는 정직한 일로 대하며 직원들에게도 그 철학을 전했다. 몇 년 뒤 정심크리는 정읍시청과 지역병원, 중소기업 사무실들과 정기계약을 맺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자그마한 간판 하나에 불과했던 회사는 이제 지역 상공회의소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언젠가 한 지역 기자가 취재차 그녀를 찾아와 물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거라 예상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그저 오늘 하루만 잘 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매일 버텼더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의 손에는 언제나 장갑 자국이 선명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청소부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들 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정자 씨의 정심크린이 지역신문에 크게 소개되었다. 청소를 예술로 만든 사람, 작은 손으로 정직을 지켜낸 여성 대표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사진과 함께 성장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다. 기사에는 단순히 업체의 성공만이 아닌 남편 없이 2 아들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이 담겨 있었고 마침 서울에 있는 지인이 해당 기사를 캡처해 소연의 어머니에게 보내주면서 그 소식은 그들 가족의 귀에도 전해졌다. 소연의 어머니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낯익은 얼굴. 언젠가 강남 골목 어귀에서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웃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내려보다가 결국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땐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소연도 그날 저녁 같은 기사를 보며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과거 민수에게 했던 말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갔다.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 환경에서 결혼하긴 힘들 것 같아. 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상대를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수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연락할 길조차 없었다. 그 후로도 종종 그녀의 가족은 정자 씨의 회사 이름을 다양한 곳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상가 입주 청소, 병원 위생관리, 학교 계약 업체 명단에까지 적혀 있는 이름.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해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진심이 있다고. 그리고 때론 그 진심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정자 씨는 변함없이 새벽을 여는 손으로 오늘도 한 집 한 집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그 안엔 어떤 후회도, 어떤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평온함이었다. 여러분이 청소부 어머니거나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진심보다 겉모습이 앞서는 세상이 참 씁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조용히 판단하며 살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